겉으로 이렇게 뵙기에는 팔다리, 얼굴 다 마르셨잖아요. 네. 근데 왜 복부에만 살이 찐 걸까요? 언니분은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언니분 완경하셨죠? 네, 작년에 완경이 됐는데 그 후로 살이 좀 찌긴 했어요.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엉덩이와 허벅지로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갱년기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지방 조직은 주로 내장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또 갱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여분의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야간 근무하시죠? 네, 제가 9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 6시 30분에 퇴근합니다.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 야근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잖아요. 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갱년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내장 지방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야근으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과 수면의 질 저하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갱년기까지 겹쳐져서 복부 비만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 동생분은 왜 살이 찌신 걸까요? 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동생분 지금 당뇨로 치료받고 계시죠? 예, 저는 43살에 당뇨병을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4번을 맞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 유지하는 거 1번, 그다음에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3번을 맞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 동생분의 경우는 중증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한테 있어서 인슐린 주사 치료는 정말 중요한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살이 좀 찌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당뇨약을 끊으면 살이 빠질까요? 지금 큰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의사로서 너무 걱정스러운 말씀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중단하면 급격히 살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을 때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은 당뇨가 오히려 악화되었기 때문에 소변으로 과도한 양의 수분과 당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당뇨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위험한 일이다. 진짜 중단하면 큰일 나겠다. 네. 또 동생분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동생분 갑자기 살이 찐 사건이 있었죠. 예, 사건이 있었죠. 2002년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산을 했는데 한 달 만에 30kg가 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찐 살이 아직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생분의 경우는 과거 유산이라는 정서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정서적 충격을 받으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어서 즉각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빵이나 과자, 라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내장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아도 우리는 막 단 걸 찾잖아요. 그쵸. 근데 유산이라는 너무 큰 일을 겪으셨으니까 이게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스스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으니까.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서양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BMI 몇부터 비만으로 판정할까요? 우리나라 25 아닌가요? 26? 25? 저는 내려가요. 25로 알고 있어요. 네, 맞추셨습니다. BMI 25부터 비만으로 판정합니다. 네. 아니 이제 저는 인바디를 너무 많이 재봐가지고 제가 지금 27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서양보다 우리나라가 더 기준이 낮아요? 그건 비만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우리나라의 경우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왜 있을까요? 그러지? 네. 우리나라 사람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인 특징, 또 최근 식습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살이 찌면 주로 복부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너무 이해가 돼요. 배가 이렇게 사과처럼 볼록 튀어나온 여성들 많이 보셨죠? 네. 사실 목욕탕에 가면요, 그러니까 할머님들, 어머님들 보면 팔다리 굉장히 가늘고 날씬하신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우리가 얘기하는 뭐 ET 체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볼록 이게 튀어나오니까 버스를 탔는데 제가 임산부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해줘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그때 한번 앉아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고무줄 바지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매장에서 이제 옷을 이제 입어보고 다시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그냥 입은 채로 와서 집에서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게 안 벗겨진다고 말하기엔 또 자존심 네, 상하고 너무 창피하고. 상하고. 네. 아니, 아, 웬만하면 너무 벗겨질 텐데 놀라셨겠다. 배에 힘을 엄청 빼고 입으셨나 봐요. 그죠, 웬만하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을 만큼 한국 여성들은 복부에 집중된 사과 모양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서양 여성들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아,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달라. 서양의 비만 여성은 몸 전체에 지방이 고루 분포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으로 두툼한 서양 배 모양인 반면에 이렇게. 한국 여성들은 복부에만 집중된 사과 모양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복부에 집중된 과도한 내장 지방을 우리는 몸속의 질병 공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질병장. 내장 지방이 쌓이면 질병의 씨앗이 되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만성 염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유발하고 혈관을 악화시켜서 더 큰 폭탄을 만듭니다. 동생분은 당뇨병도 있으시지만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고지혈증까지 동반될 경우에는 그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당뇨와 고지혈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이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혹시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갑자기 이제 심장을 부여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 병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당뇨가 있는 비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이런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3배. 충격이다. 박사님, 제가 하지정맥류가 생겼는데 혹시 이것도 내장 지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요? 내장 지방이 쌓이면 복압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네, 하지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 혈류가 이 복압으로 인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와 심장 사이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지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랬을 때 하지 정맥의 판막의 기능에 부담이 가게 되고 정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하지 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체중이 증가하면 혈액량도 따라서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혈액량이 증가했는데 거기다 오래 서 있는 근무 환경이 이제 동반되게 됐을 때는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쏠리게 되면서 정맥을 터질 듯이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밤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거의 대부분 서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무리가 됐나 봐요.